한 어미의 뱃속에서 나왔다 해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운명이 있다. 형제라는 이름에 매이지 말고 각자의 꽃을 피워라. 정약용 선생이 남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준다. 하버드 연구소에서 30년간 5,000명의 형제 자매를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다. 그들은 이렇게 결론 내렸다. 60대 이후 형제 관계가 악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가족이니까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요구하는 과도한 기대와 간섭이다.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끝까지 보시면 평생 짐처럼 짊어진 형제 관계의 짐을 내려놓고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 형제는 피를 나눈 사이인데 나이 들면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 아닌가? 틀렸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노년기 가족관계연구팀이 65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대 이후 형제 자매와의 갈등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모님 돌봄 문제, 유산 분배,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젊었을 때는 묻어뒀던 불만들이 폭발하는 것이다.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라는 아니란 생각이 오히려 관계를 망친다. 형제라는 이름이 주는 착각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가장 날선 말을 던지고 가장 깊은 상처를 준다. 그리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꼴이 생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는가? 헛된 기대다. 정약용 선생은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그림자부터 살펴라고 하셨다. 형제 관계가 틀어진 이유를 상대 탓으로만 돌리는 순간 관계는 끝난다. 미국 클리닉의 정신건강연구에 따르면 가족 갈등의 83%는 쌍방향 원인이 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던진 한마디, 내가 무심코 보인 태도가 상대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았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너는 돈도 많이 버는데 부모님 병원비 좀 더 낼 수 있지 않냐? 라는 말 한마디. 나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나를 ATM으로 보는구나라고 받아들였을 수 있다. 먼저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라. 혹시 나도 모르게 상대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그 질문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두 번째, 비교의 독을 제거하라. 형은 집도 크고 차도 좋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동생은 자식도 잘 됐는데 내 자식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형제는 경쟁자가 된다.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심리학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형제 간 비교 심리가 강한 집안일수록 60대 이후 관계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다. 비교는 질투를 낳고 질투는 원망을 낳는다. 각자의 꽃이 피는 계절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형은 30대에 성공했을지 몰라도 나는 50대에 나만의 행복을 찾았을 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나무는 소나무로 자라고 대나무는 대나무로 자란다. 소나무가 대나무를 부러워하면 제 뿌리를 망친다. 형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라. 그것이 내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형제가 보이기 시작한다. 세 번째, 소통의 착각에서 깨어나라. 가족끼리 뭘 그렇게 숨겨? 솔직하게 말해야지. 이 말만큼 위험한 착각이 또 있을까?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여과 없이 던진 말이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솔직함과 무례함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네가 애들을 너무 버릇없이 키운 것 같아. 너는 돈 관리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말들 조언이라고 생각하는가? 상대에게는 판결문처럼 들린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말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 조언보다는 경청이 필요하다. 해결책보다는 공감이 필요하다. 요즘 어때? 힘든 일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상대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침묵도 소통이다. 네 번째, 기대의 벽을 허물어라. 형이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더 챙겨야지. 동생이니까. 형 말을 따라야지. 이런 기대는 원망의 씨앗이다.
도쿄대학교 노년학 연구소가 70대 형제 자매 1,000명을 인터뷰한 결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대부분 상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기대의 실망에서 비롯되었다. 문제는 그 마땅함이 각자에게 다르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당연함이 상대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 형제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순간 그 관계는 거래가 된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라는 셈법이 시작되면 사랑은 증발한다. 기대를 내려놓으라. 형제가 해준 것에 감사하되 하지 않은 것에 섭섭해하지 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5번째, 거리의 미학을 터득하라. 가족인데 자주 만나야지. 꼭 그래야 할까? 연구를 보면 형제 자매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다.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고 너무 멀면 잊혀진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든다. 매주 만날 필요 없다. 명절 때마다 모일 필요도 없다. 가끔 전화로 안부 묻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정약용 선생은 가까이 있다고 마음이 가까운 것은 아니며 멀리 있다고 마음이 먼 것도 아니다라고 하셨다. 부담 없는 거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관계, 그것이 오래가는 형제의 비결이다. 가끔 만나 반갑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6번째, 과거의 역할에서 벗어나라. 큰형이니까 모든 걸 책임져야 해. 막내니까 형들 말을 들어야 해. 60대가 넘어서도 이런 역할에 갇혀 있는가? 가족 내 고정된 역할에 갇힌 사람일수록 형제관계 스트레스가 높다. 어릴 때 정해진 역할이 평생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제는 벗어날 때다. 큰형이라고 무조건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막내라고 항상 양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역할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형, 나 이번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킨다. 과거의 틀을 깨라. 지금 우리는 60대, 70대다.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역할로 살 필요가 없다. 서로의 현재를 존중하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60대 이후 형제가 남처럼 멀어질까? 혈연이라는 이름만으로는 관계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제는 완벽한 이해를 나누는 사이가 아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면 충분하다. 형제는 한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와 같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자라지만 뿌리는 하나다. 그 뿌리를 기억하라. 하지만 가지를 억지로 같은 방향으로 꺾으려 하지는 마라. 변하지 않는 응원, 그것이 가족의 진정한 가치다.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마음, 그것만 있다면 자주 만나지 않아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형제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형제에게 짧은 문자 하나 보내보라. 잘 지내지? 나 여기 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저희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년을 늘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깊은 통찰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